버림받은 날 나를 다시 세우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라면 그 상처는 영혼 깊숙이 파고듭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 층위의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 경제적 궁핍, 사회적 고립.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은 바로 존재의 부정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은 가장 나약해집니다. 오늘 당신이 읽게 될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거절당한 날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서사가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한 인간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효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부담으로 여기는 이중성.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간극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여보세요? 엄마. 통화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삼키듯 말을 아끼는 듯한 어조였죠.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전화가 평범한 안부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 잠깐 집에 좀 갈게. 할 얘기가 있어.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집에 간다는 말인지. 어머니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불안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어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무릎을 억지로 펴며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고 바닥을 쓸고 방방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하지만 이제 아들은 며느리의 입맛에 맞춰진 음식을 먹고 있을 테고 어머니의 손맛은 어쩌면 낡은 것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오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김치를 꺼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은 이상하게도 너무 길면서도 너무 짧았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째깍거릴 때마다 가슴도 함께 뛰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아들이 오는지 확인하고 다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옷을 갈아입었다가 다시 원래 옷으로 돌아가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걸까?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승진 소식이나 좋은 일이 생겨서 함께 기뻐하고 싶어서 오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 그 조심스러움,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할 때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든 들어줄 수 있어. 나는 엄마니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일어서다가 무릎이 욱신거려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아들이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고 싶었습니다. 언제 봐도 아들의 얼굴은 어린아이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손을 뻗기도 전에 아들은 빠르게 고개를 돌리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중요한 얘기할게. 그 목소리,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무언가의 끝을 알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들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밥상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음식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말을 하러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들은 제 앞에 앉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보고 천장을 보고 자신의 손톱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만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 말이야 집을 옮기려고 해. 어머니는 금방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래, 그래. 애들도 크고 방도 더 필요하겠지. 어디로 갈 건데? 가까우면 좋겠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듯이. 엄마, 근데 엄마는 우리 새 집에서 같이 못 살아.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못 산다. 못 산다. 같이 못 산다. 어머니는 순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싫었습니다. 귀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아들이 말을 잘못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나도 애도 있고 아내도 신경 쓰여 한다. 엄마가 우리 집에서 오래 계시니까 아내가 힘들어해. 그래서 이제 그만 따로 지내자고. 힘들어. 부담. 그만. 이 단어들은 조용히 던져졌지만 어머니의 가슴에는 돌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항변해야 할까? 나는 최대한 조용히 살았다고, 눈치 보며 살았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끝만 떨리며 무릎 위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쩌면 침묵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안 좋게 생각하실까봐 걱정했어. 근데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아내도 스트레스 받고 애들도 분위기 영향받고 엄마도 불편하셨잖아요. 그렇죠? 불편했냐고 묻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불편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아들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니까요. 불편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니까요. 며느리가 저를 힘들어했다는 말. 그 말이 어머니의 마음에 가장 깊이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가능한 한 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발소리를 줄였고 말할 때도 목소리를 낮췄으며 항상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며느리의 기분을 살피고 며느리의 생활 패턴에 맞추려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했던 걸까요? 어머니는 며느리와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식탁에서 아들에게 국을 조금 더 퍼주던 날, 며느리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가 올 때 먼저 달래주면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래를 개고 있으면 괜찮아요. 엄마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분명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는 이 모든 신호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조용히 있어야 할까? 아예 방에만 있어야 할까? 숨도 쉬지 말아야 할까? 결국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엄마는 잘해준다고 하는 건 내가 알아. 아들의 이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변명이었으니까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불편할 뿐이야. 이것은 누구를 위한 말일까요? 어머니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일까요? 어머니는 평생 잘해주려고 살았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좋은 할머니가 되려고, 패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노력이 잘해준다고 하는 건 알지만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선의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희생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는 스트레스를 받아.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 편하게.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엄마 없이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가 살 집 알아봤어. 아들은 준비한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전세도 어느 정도 맞춰놨고 엄마 혼자 지내기 딱 좋을 거야. 관리비도 적고 교통도 괜찮고 병원도 가까워. 주변에 공원도 있고. 어머니는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어쩌면 몇 주 전부터 계획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매물을 찾아봤을 것입니다. 교통편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관리비를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전달하기 위해 리허설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 준비성이 어머니는 더 아팠습니다. 만약 충동적인 결정이었다면 어머니는 아들이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된 이별 앞에서 어머니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 비용도 우리가 도와줄게. 집도 괜찮은 데로 골랐어. 한번 같이 보러 갈래?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좋은 일인 것처럼, 어머니를 위한 일인 것처럼. 엄마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눈치 보이고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또 그 단어였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편하려고 이러는 걸까? 아니면 너희가 편하려고 나를 내보내는 걸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어머니는 이기적인 노인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서운해하지 마.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서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야. 알지?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이제는 불편하니 떠나달라는 말을 듣고도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서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손은 떨렸습니다. 물컵을 들려고 했지만 손이 잔뜩 떨려 물의 절반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손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데리고 살겠지만 그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감옥이 될 것입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더 차가워질 것이고 손주들조차 할머니를 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는 혼자가 됩니다. 낯선 집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어머니는 이미 졌습니다. 엄마, 화난 거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났냐고요? 화가 날 자격이나 있을까요?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짐일 뿐인데 짐이 화를 낼 자격이 있을까?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떻게든 침착한 척했습니다. 엄마가 부담이 되는 줄은 몰랐네. 미안해.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머니는 자신이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아니면 이렇게 늙어버린 자신에게. 그럼 다음 주에 집 한번 보러 가요. 괜찮죠? 아들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밥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차린 밥상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아들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아, 나 약속 있어서. 다음에 먹을게. 아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생각해봐요. 이게 엄마한테도 좋은 거예요. 진짜로.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올까봐, 뭔가 잊은 게 있어서 돌아올까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들의 발소리는 이미 멀어졌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워진 국, 식은 계란말이, 갈색으로 변한 사과. 아무도 먹지 않은 밥상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아들이 앉았던 빈 의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의자 위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지만 방금 전의 대화는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나?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이었을까? 할머니? 엄마? 아니면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 나이가 든다는 건 이렇게 자리 하나 차지할 권리도 잃는 건가?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어머니는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름이 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정당성을 점점 잃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쓸모가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보며.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짐. 문득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던 그 시절, 어머니는 겨우 30살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업고 새벽 막노동에 나갔던 날들, 동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 가난과 고독이 뒤섞인 그 시간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흙 묻은 손으로 도시락을 만들던 새벽.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받지 않도록 깨끗한 옷을 입히려고 밤새 빨래를 하던 날들. 겨울에도 난방을 아끼며 아들에게만큼은 따뜻한 이불을 주려 애썼던 밤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머니는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나중에는 행복할 거야. 이 아이가 나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오늘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 이렇게 버림받는 결말로 이어지려고 한 걸까?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격렬하게. 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짐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 사랑이 의무가 되고 의무가 부담이 되고 부담이 거절로 이어지는 과정을 목격한 것.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더 조용히 살았어야 했을까? 더 많이 도와줬어야 했을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아들 집에 가지 말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왜 노인은 짐이 되어야 할까? 왜 늙는다는 것은 쓸모 없어진다는 뜻이 되어야 할까? 왜 가족은 불편함을 견뎌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버릴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되었을까? 어머니는 이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답은 너무나 명확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은 생산성이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효율성과 편리함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 세상에서 느리고 불편한 노인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되어야 할까? 생산성? 편리함? 아니면 그저 존재 자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하루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놓인 음식들을 치웠습니다. 냉장고에 넣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조용해진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더 살게 될까? 일주일? 한 달? 아들이 말한 대로 다음 주에 새 집을 보러 가면 그 다음은 이사 준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머니는 혼자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철저히 혼자. 밤이 깊어질수록 고독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우리 새 집에서 같이 못 살아.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들었습니다. 침묵 사이로, 배려의 포장지 사이로 새어나오는 진짜 메시지를. 엄마는 이제 우리 집에 필요 없다. 엄마는 우리 삶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는 부담이다. 엄마는 짐이다. 이 말들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들린 것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은 것이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지워지는 과정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며느리의 시선에서, 심지어 손주들의 미소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대화에서 제외되는 것, 가족 계획에서 빠지는 것,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것.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오늘 같은 선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존재의 무시라고. 육체적 고통보다, 경제적 궁핍보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이 인간에게 더 깊은 사철 준다고. 어머니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단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고맙다. 그 말, 그 짧은 두 음절. 어머니는 그것을 듣기 위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쌀 때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갈 때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할 때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만 오늘 들은 것은 정반대의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해요. 부담이에요. 따로 사세요. 감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절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희생은 자동으로 감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항상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의 헌신은 자식의 의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아들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그 다음은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리고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더 조심하면 될까? 더 눈치를 보면 될까? 우울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보이는 법이니까요. 어머니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효를 강조합니다.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달고 경로당을 지원하고 지하철 노인석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일 뿐 실제로는 노인을 부담으로 여기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3대가 함께 사는 것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늘어나지만 그것은 가족이 노인을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에서 느리고 불편한 노인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생산성이 없는 존재는 가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사회적 맥락 속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빈 방에서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린 채 울었습니다. 눈물은 끝없이 흘렀습니다. 마치 평생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의 슬픔, 가난했던 시절의 고통,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오늘 버림받은 슬픔, 모든 것이 뒤섞여 눈물이 돼 혼자 선다는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립입니다. 독립입니다. 자유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설 것입니다. 흔들리겠지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외롭겠지만 고독을 친구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아마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조심스럽겠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거울을 보며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실수해도 자신을 용서하는 것.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 것.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이것들이 자기 사랑의 실천입니다.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절망적일수록 희망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 언젠가는 이 고통이 의미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 나는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이 희망이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환상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니까요.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고통에 대한 감사. 고통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테니까. 버림에 대한 감사. 버림받지 않았다면 자신을 발견할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 오늘에 대한 감사. 이 끔찍한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건이 자신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어머니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누구일까요? 더 이상 아들의 엄마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엄마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꽃을 키우는 사람, 산책을 즐기는 사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 다른 일을 돕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정체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변하고 성장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어머니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힘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 도서관에서 인사를 나눈 할아버지, 복지관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이웃들, 그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 버림, 소외.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합니다. 연대는 힘입니다. 어머니는 작은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산책 중에 만난 고양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 저녁에 듣는 음악.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고통에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들의 축적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어떨지, 내년이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삶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의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다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쉬운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흔들릴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일어나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 인생이니까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저만의 인생. 아들이 떠났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길은 험하고 날씨는 추우며 동반자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되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정 그 자체니까요. 걸으며 보게 될 풍경들, 만나게 될 사람들, 느끼게 될 감정들, 배우게 될 교훈들, 그것들이 이 여정의 의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만약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버림받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낀다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빛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춥지만 봄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치유는 올 것입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부모들이, 버림받은 이들이 공유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결말은 우리가 쓸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절망으로? 아니면 희망으로? 포기로? 아니면 재기로? 결말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지탱하며 넘어진 이가 있으면 일으켜 세우고 길을 잃은 이가 있으면 함께 찾고 지친 이가 있으면 쉬어가며 이 길은 멀지만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험하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외롭지만 함께라면 따뜻합니다. 어머니는 작은 화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무슨 꽃인지도 모르는 씨앗을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지켜봤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흙은 그저 흙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싹이. 어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주는 희망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씨앗과 같구나. 지금은 땅 밑에 있지만 언젠가는 싹을 틀 것이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두렵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혼자라는 것이, 늙어간다는 것이. 하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낼 편지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너는 정말 잘 버텨왔어.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좋은 엄마였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다른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인정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다른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을.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로부터. 편지를 쓰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어제는 지났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 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작이지만 그래도 시작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버려질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안고 하지만 상처에 잠식되지 않으며 외롭지만 고독을 힘으로 바꾸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버림받은 날은 무너진 날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만약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당신의 전부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강함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세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씩, 한숨씩, 한순간씩.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당신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인생.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지탱하며 희망을 나누며. 희망은 선택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치유는 반드시 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챕터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챕터를 쓰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시 살아보세요. 용기를 내세요. 희망을 품으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우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